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개조와 하버드 대학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국제적으로는요, 한국, 중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려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엄청나게 요동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진보의 정책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는요, 비단 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겨서 미국을 잘 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도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아주 퇴폐적이고 또 좌파적인 그런 사상과 정책들을 완전히 쓸어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사실상에 지금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과연 이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할 것인가?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대한 팩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따르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른바 반란 선언을 했습니다. 하버드란 학교는 아이비리그의 선두주자인 것은 물론이고요, 역대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했고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야말로 학문과 사회적 영향도 면에서 단연 압권입니다.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테면 예일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또 콜롬비아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 8개 대학은 미식축구를 같이 하니까 한 그룹이 됐어요. 다들 우수한 학교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아이비리그 대학과 하버드의 차이는 또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나 해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른 사회적인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하버드 그래주에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에 대해서 사회적 대우, 사회적 판단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만큼 하버드 대학의 성과와 평가는 높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1636년. 자, 이 1636년이라는 해가 미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청교도들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게 1620년입니다. 그럼 1636년이라 하면 청교도가 보스톤에 도착한 지 16년밖에 안 되던 해예요.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그 청교도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칠면조도 잡고 또 거기서 호박 농사도 짓고 간신히 연명해 갔죠. 이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사람 중에 제 수명을 다 누린 사람은 채 10%가 안 됩니다. 그만큼 험한 외지 생활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1620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사람이 아직 자기 집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시절인 바로 16년 후인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개교,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교육열이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교육보다도 종교적 열정에서 하버드 대학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청교도 혁명,
청교도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종교 지도자가 배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오는 종교 지도자 중에서는 상당수가 성공회라든지 자신들이 타도했던 교파의 지도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의 입법의회, 그게 보스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1636년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공립대학, 모든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객출해서 미국 대륙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버드 대학이 이름이 하버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칼리지였는데,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도중에 하버드란 목사가 자기의 전 재산, 또 교구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면서 하버드 대학이 재정적으로 한 걸음 점프를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의 정신을 기려서 이름을 도중에 하버드 유니버시티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1636년에 처음에 신학교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배출된 목사가 미국 전역으로 가서 그 청교도 정신을 설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골 곳곳에서도 하버드 그레이주에이트 목사들이 다 정신적 지주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버드의 영향력은 학문적이라기보다도 신앙생활에 이념적인 면에서 하버드는 미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버드 대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학교가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이 대학은 남쪽에 버지니아 쪽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하버드하고는 성과가, 그러니까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 1등과 2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하버드의 명성은 그때도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정면으로 도전, 한판 붙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하고 많은 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게요, DEI 정책이라는 겁니다. DEI. 지금 미국 사회는 DEI를 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소개는 되지 않았죠. 물론 우리 독자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하버드 대학과 트럼프의 전면전은 DEI 전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DEI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릴게요. DEI, D는 difference, 차이. 그러니까 너와 내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 그 다음에 E는 equality, 평등. 그 다음에 I는 inclusion, 포용. 그러니까 차별과 불평등을 막아서 모든 인류를 다 같이 포용하자는 이런 정신입니다. 얼핏 들으면 인류의 박애주의, 평등주의 이런 걸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매우 정파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공산당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이념 논쟁이 일어나는 것 못지않게 더 큰 갈등이 바로 DEI 지지파냐 DEI 반대파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나는 DEI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그러면서 싸우거나 의절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DEI라는 게 뭐냐? 한 예를 들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흑백 차별 없이, 인종 차별 없이 뽑아야 된다. 이게 DEI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남녀를 평등하게,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의 숫자 남자 50명이면 여자 50명 뽑자. 그것이 또 DEI 정책의 한 축입니다. 그 밖에도 포용을 하자. 인종 또는 색깔, 국적, 이런 성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자. 자, 이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게 이제 성소수자들, 성전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남자인데도 남자끼리만 산다든지 여자인데도 여자끼리만 사는 이런 레즈비안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전통 사회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포용하고 살자. 이것이 DEI 정신입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오래된 기준은 세금을 적게 내느냐, 많게 내느냐,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부냐, 아니면 자유를 위주로 한 약한 정부냐 하는 것은 미국 건국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뿌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그 세금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보수와 진보의 갈림길이 바로 DEI 정책입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DEI를 확실히 달성해야 된다. 차별 없는 평등한 그리고 포용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DEI 철폐를 주장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차별 없는 세상, 포용하는 세상, 성별 또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모든 그 사람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이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사회주의적인 접근 방법이다. 공산당이 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의 능력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 사회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보장해야 된다. 자, 듣기에 따라서는 양쪽 논리가 하자가 없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완전히 싸움이 붙으면서 내 편 아니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또는 사악한 빨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공화당은 바로 보수를 지배하면서 DEI 정책은 인위적인 평등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미국의 헌법적 가치, 자유, 창의 정신을 옹호한 헌법적 가치에 배신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주의적인 규제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종교적으로도요, 좀 종교 교파 내에서도 교조주의적이나 좀 보수주의적인 종교에서는 이를테면 남녀가 이름을, 그러니까 남녀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히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트럼프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오너인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공개 언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괴물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이렇게 공격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보면 DEI 철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 폭탄이라면 미국의 국내 정책은 DEI 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취임하자마자 교육부를 통해서요, 대대적인 문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의 문화 전쟁은요, 각 대학부터 일단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DEI를 철폐해주면 정부 보조금을, 예산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 대신에 다른 보조금은 다 철폐 또는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요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종차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을 몇 사람씩 이상 뽑는다든지 소수 인정 우대 정책이라는 이런 거 없애라는 겁니다. 그냥 실력대로 하라. 그 다음에 대학의 입학 자료를 정부에 공개하라. 그 밖에도 무슨 대학 교수들의 업무 평가 성적을 전부 공개하라. 이런 등등의
9가지를 요구하면서 이 말을 잘 따르면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를 안 따르면 돈을 다 끊어버리겠다. 정부 지원금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대목, 대학도 결국 돈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사립대학 중에 명문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고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넉넉한 대학이 결국 우수한 교수를 많이 쓰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당근 정책 앞에 미국의 대학들이 꼬리를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버드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하버드의 돌발 행동이라고 할까요? 하버드의 총장이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DEI 철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대학을 돈으로 조율 또 관리한다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도 어긋나고 미국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트럼프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즉각 그렇다면 좋다. 하버드 대학의 지원금 다 끊어버리겠다. 근데 그 지원금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보통 한두 대학 정도를 죽였다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 안 받겠다 그러고 대학의 자존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의 선전포고에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모든 지원금을 다 깎아버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뭐 둘 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누가 이기냐 지냐 또 누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DEI 정책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이 민감한 반응, 이 대목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 문화 또는 세계 인류 역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이 DEI 영향이 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정파적으로 보면요, 백인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유, 모든 규제를 풀자, 그리고 인위적으로 뭐 여성을 우대한다든지 또는 흑인을 우대한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진보적 시각,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좀 대우하자라는 관점에서 성소수자도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습니까? 또 적어도 겉으로는 흑인이라든지, 심지어 민주당에는 대통령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바마가 누굽니까? 오바마 아버지가 케냐 출신의 정통 흑인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DEI 정신에 민주당이 훨씬 더 빠져 있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호사가들이 도덕 가치론의 입장에서 DEI가 옳다 나쁘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현장에서 이게 바로 충돌하는 문제예요. DEI 정책 때문에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재정적자 해소라는 이름으로 연방 공무원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이든의 DEI 정책이나 오바마의 DEI 정책 때문에 입사했던 사람 다 잘라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중도 보수층에서는 DEI는 철폐돼야 된다 그러면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관세 때문에 서로 한판 붙었다고 그러면 DEI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내전으로도 갈 수 있다. 현재 DEI 철폐파와 DEI 옹호파의 지지도도 너무 팽팽하거든요. 거의 50대 50. 뭐 그런 면에서 DEI가 앞으로 미국 사회를 열어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DEI 정책과 관련한 하버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전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